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이란 기조를 유지했지만 특검 수사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련해서는 기존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 기자회견을 통해 읽을 수 있는 이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눈에 띄는 거는 강성 지지층으로 다시 회귀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특검하고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이슈는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념회에서 얘기할 만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주제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내란특별재판부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냈어요. 위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가이드 논란까지도 있을 수 있는 발언이었고, 그러니까 좀 강성 지지층들에게 난 여전히 본인들 편입니다, 당신들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가이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헌법재판소입니까? 국민들 뭐라고 하든 정치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헌법재판소는 자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적절한 건 뭐고 적절하지 않은 건 또 뭡니까? 그리고 기자들에게 가감없이 다 질문하라 했던 거고, 저는 30일 기자간담회와 100일 기자간담회가 다 사실은 보기 좋았어요. 이전에 불통 대통령들에 비하면은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숨기거나 어물어물하거나 몰라서 당황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대통령의 인식,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죠.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 기자회견 자체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매끄럽고 현안에 대한 파악이 되게 잘 돼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며칠 전부터의 흐름을 보면은 삐그덕거리는 게 보인 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며칠 앞두고 여야 대표 불러가지고 이제 오찬 식사하셨잖아요. 잘했죠. 그리고 그 앞에 원래는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 뭐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난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악수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악수 시키고 거기서 농담도 하고. 우리 또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회담 전에는 여당 대표 따로 만나고 회담 끝나고는 야당 대표 따로 만나고 화기애애했지 않습니까? 그 흐름, 그리고 그 다음날 흐름에서 보면은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해가지고 뭐가 또 좀 됐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법하고 특검법하고 이게 뭐가 만들어지고 되게 괜찮은 모양새였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정무적으로 역시 이 정부가 되게 정무적인 능력이 좋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 아침에 와그러졌지 않습니까? 여권의 어떤 엇박자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거기서 대통령이 이걸 뭐 여당에서 아침에 그랬는데 이걸 또 엎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속사정이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그 용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의도와 용산에 뭐가 좀 잘 안 맞는 게 100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약간 속사정이 궁금할 정도로 좀 뜬금없이 강경한 발언이었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맥락이 있었던 게요. 내란특별재판부가 그 방송인 김어준 씨가 먼저 발언을 세게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가 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특검이 특별검사인데 특파는 특별재판부 아닙니까? 예. 그죠? 예,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는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미? 만들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전문가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전에 만든 적이 있거든요. 사실 2018년도에 양승태 네. 재판관리 사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네.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법을 그때 만들었고. 법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예. 이거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가 국민들이 좀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성기조로 확 바뀌었어요. 지속적으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에는 내란 특판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판사들이 내란 척결, 내란 종식의 걸림돌, 해방꾼들이다라는 생각이 국민들한테 더 들면 이건 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겨둘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신속하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내란,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철저하게 재판하고 매우 단호한 조치 그리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 맥락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러면 김어준 씨로부터 정청래 대표로부터 이어져서 이 말을 받아서 강성 지지층을 보고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요.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아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말씀하시지만 인사권자예요. 인사권자가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방향성을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수사 가이드 논란, 재판 가이드 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그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에게서 탄핵을 인용받았고요. 그래서 파면됐어요. 그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자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믿고 가야죠. 직접 대통령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입법권이 우선 아니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의사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이거는 사건 분립의 근간을 훼손할 만한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그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권이라는 건 뭐냐면 입법부의 행정부가 잘못 가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 입법부지만 그 사법부의 독립성은 지켜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선출된 권력만이 국민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느낌이 좀 있고, 그런데 특별재판소는 제가 볼 때는 혁명 아닌 쿠데타 시기에나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나오게 되면 사실상 국회에서 사실 재판부를 운영하는 게 되는 거고, 사법부의 권력이라는 게 사실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처음에는 그 제동을 좀 걸었는데. 근데 저 대통령 발언 중에요.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이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봐요. 근데 이게 입법, 사법, 행정권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검증된 제도입니다. 상권 분립은. 근데 권력에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거죠. 네. 각자죠. 각자 그 분야를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입법, 표를 받았으면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발상하는 순간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딱 하나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은 뭔가 그 고위직들을 할 때 권력 순위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권력 서열 몇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아, 우리랑 달라요. 우리도 뭐 의전 서열. 우리는 의전 서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의전상의 어떤 위치는 잡아야 되니까 의전 서열이라고 하지만, 상권 분립이 정확히 보장되기 때문에 의전 서열은 중시하지만 굳이 의전 서열이라고 정확히 표현하지 권력 서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 말 속에는 권력 서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